달리는 생각보다 많이 쓰고 요즘에 기사 보면은 달리 가지고 만든 사파들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봤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게 좀 잘 좀 그리지. 너무 AI 그림 티나게 그려가지고 사람도 너무 어색하고. 여러분들께는 좀 약간 팁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달리는 역사는 이런데 처음에 이 아보카도 의자가 나왔을 때 난리가 났었어요. 저게 검색해서 한 게 AI가 창작을 한 거라는 아보카도 모양의 그 의자를 그리던 저게 나왔어요. 저게 2021년 1월 달입니다. 벌써 3년하고도 반년도 더 전이에요. 그 다음에 달리2가 나왔을 때는 인페인팅, 아웃페인팅 됩니다. 요 그림에다가 여기를 살짝 지운 다음에 여기다 플라멩고를 넣어줘 했더니 여기는 뭐 풀자의 바깥이니까 플라멩고 모양의 조형물을 하는데 안쪽으로 여기 물 위니까 알아서 플라멩고 튜브를 그렸어요. 참고로 밖에서 그렸더니 밖에 서 있는 살아있는 플라멩고를 그립니다. 맥락을 파악해서 그렸어요. 그 다음에 요거 다 아시는 그림이죠. 진주귀걸이 소녀. 원래 요만큼밖에 없잖아요. 배경을 계속 확장합니다. 이렇게 막 없는 배경을 만들어서 그려요. 저것도 굉장히 센세이션을 했죠. 그 다음에 달리3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가장 큰 특징, 챗GPT 안에 들어왔다. 그전에는 다른 별개 서비스였어요. 달리 요금을 충전을 하고 써야 됐어요. 따로. 지금 챗GPT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말귀를 정말 잘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 얼굴 보면 눈, 코, 입 뭉개지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게 많이 없어졌고 그림 퀄리티가 그 당시 미드저니보다 달리가 나은데 이런 여론도 꽤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미드저니가 또 올라가서 지금은 미드저니가 제일 잘 그린다는 게 있긴 하지만 또 이제 플럭스라는 게 나와서 또 이제 그래서 이 바닥도 참 알 수가 없어도 이미진3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똑같은 달리 엔진을 쓰는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 그리고 현재 이름은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 얘는 이런 코파일럿에서 그냥 그려 좀 그립니다. 코파일럿 지금도 돼요. 코파일럿에 그려 좀 그립니다. 그리고 이미지 멀티모달이 작년 7월 달에 나왔어요. 여기다 이미지를 올린 다음에 물어보는 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성능이 이제 달리3가 여기 들어갔어요. 이때. 그리고 여기에 오면서 여기는 그 기능보다 활용성에 맞췄습니다. 카드뉴스 만들기, SNS, 인스타그램 뭐 만들기 이런 거 용도로 많이 올라갔고요. 전 여러분들한테 AI 그림 연습하는 걸로 MS 디자이너를 권해드립니다. designer.microsoft.com인데요. 보시면은 뭐 이것저것 뭐 많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다 좋아요라는 것보다는 이 중에서 뭐 쓰실 것만 쓰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좋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 밑에 스크롤바 쭈루룩 있잖아요. 밑에 가시면 여기에 AI로 그린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중에 마음에 드시는 게 하나쯤 있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싶다라는 게 뭐 내가 친구한테 무슨 뭐 생일 축하 카드 만들든 발표 자리에 아니 기사에 들어갈 그림을 그리든 그 그림이 만약 이 부엉이 그림이라고 칠게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짱 하면서 부엉이 그림을 그리는 프롬프트가 나와요. 여기다가 빈칸 뚫려 있잖아요. 연습할 수가 있어요. 단어를 여기서 하나도 안 바꾸고 그냥 제너레이트를 하면 똑같은 프롬프트를 만든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부엉이 그림은 비슷하지만 똑같지 않은 더 다양한 베리에이션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요거를 그림 빈칸에다가 내가 넣는 단어들로 바꿔서 넣으면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게 프롬프트 연습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까만색 까마귀가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걸 했어요. 아까는 부엉이가 책 위에 앉아 있었죠? 갈색 부엉이가. 까만색 까마귀가 책이 그 나뭇가지 위에 앉아 있고, 근데 까마귀는 두꺼운 그 털코트를 입고 있고, 그리고 그 배경색은 네이비 색깔, 군청 색깔로 했다. 그리고 그림에 꼭 이렇게 정방형일 필요가 없습니다. 세로로 긴 그림, 가로로 긴 그림 고를 수 있어요. 저러면은 딱 그리면은 저 가로로 긴 그림 골랐습니다. 그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 그림을 토대로 새로운 그림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요. 사실 프롬프팅이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 소설책 읽으시면은 장면들을 묘사한 것들 있잖아요.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건데 이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요런 거 디테일하게 좋고요. 그 전에 제가 그렸던 그림들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로 이 코수염 달린 고양이 이거 전부 다 제 딸들이 그린 겁니다. 챗GPT는 13살 미만은 사용 금지로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챗GPT는 환각이 있어가지고 막 여러 말들을 하잖아요. 머릿속에 기본 지식이 아까 참외를 넣었는데 멜론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저거 틀렸다라고 아는 거는 참외의 올바른 그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생기기 전에 얘가 넣는 게 들어가면 좀 위험할 수 있죠. 13세는 사용 금지, 18세 미만도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동반해서 같이 써라라고 약관에 되어 있습니다. 보통 잘 읽어보시지 않지만 가입할 때 다 동의하셨습니다. 근데 이 MS 디자이너는 3세 이상입니다. 더 그런 뭔가 이제 그 폭력이라던가 그런 섹슈얼 같은 게 더 많이 막혀 있어요. 좀 더 안전해요. 그래서 얘는 3세 이상이라서 이건 애들한테 들려줘도 안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얘가 뭐죠? 아이언맨이죠. 자, 아까 분명히 못 그렸어, 아이언맨을. 이거 한번 해볼게요. 디자이너로 가서 자, 네, MST 여기다가 이미지즈 만들기 가면은 여기 있고요. 디스크립션 여기다가 그냥 한글 됩니다. 하늘을 나는 아이언맨. 네, 하늘을 나는 아이언맨 하면은 여기 유해 부스트 있죠. 여기 보면 13개 있습니다. 13개를 다 쓰면 다 충전이 돼요. 다음날. 그리고 아까 GPT는 그림 하나 나왔죠. 얘는 그림 4개 나옵니다. 아이언맨 나옵니다. 시스템 프롬프트에 얘는 저작권 이슈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막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좋다. 이걸로 핸드폰 케이스를 만들어 팔아야지 하다가 마블한테 걸렸다. 책임은 얘가 안 집니다. 여러분 조심을 하셔야 돼요. 혼자 갖고 노는 용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프롬프트 달라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네, 저 부스트가 14개가 있는데요. 원래 15개 기본인데 저걸 쓸수록 하나씩 줄어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에디트 이미지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에디트 이미지가 있어요. 에디트로 가보시면은 요게 좀 더 유용할 수 있어요. 이건 진짜로 이미지를 수정을 합니다. 여기서 아까 그 부엉이 그림 올렸어요. 그냥 여기서 올렸습니다. 제가 업로드를 에디트 수정할 이미지를 올립니다. 그러면 여기 뭐가 있냐면은 여기 몇 가지가 있어요. 백그라운드 제거, 블러링,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 교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배경 그림 재우는 거를 지금 해볼게요. 여기 올린 다음에 백그라운드 제거를 하면은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투명하게 저장할 수가 있고요. 파워포인트에서도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찌글찌글하게 되고 하는데 얘도 훨씬 더 깔끔해요. AI 같다 합니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만 아니라 특정 물체도 클릭해서 지울 수가 있어요. 매우 좋아요. 그리고 이 정도 쓰시고는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뭐 이미지 뭐 웹에서 따오신 거에서 지울 때 쓰셔도 되고요. 꼭 생성 이미지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들 사진 올리시고 배경 지워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AI 쓰는 거를 보통 프롬프트 엔진 공부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가뜩이나 이거를 전 달갑지 않게 보고 있는데, 심지어 이미지 생성 AI를 쓰기 위해서 뭔가 문법을 공부하도 공부를 한다?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두 단계로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머릿속이나 백지 위에 그림을 그립니다. 표현하고 싶은 이미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떠올려요. 그 다음에 그거를 말로 천천히 묘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국이라는 소설 다 아시겠지만 긴 터널을 빠져나오니 뭐 눈의 나라였다 이런 대사 같은 거 있죠. 근데 요거를 긴 터널을 빠져나왔더니 눈의 나라였다. 좀 구체적이진 않아요. 하늘에는 펑펑 눈이 내리고 있고 정면엔 산이 보이는데 하얗게 덮여 있고 선로 옆에 있는 나무들이 있는데 나뭇가지들도 눈을 덮여 있고 뭐 이런 식으로도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여러분 소설책 읽을 때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그런 것들 보시면 돼요. 평소에 프롬프트랑 그림이 나와 있는 거를 페어로 보면 도움 꽤 됩니다. 저런 것들. 이렇게 모아놓은 분도 있어요. 어떤 선생님께서 거의 200페이지짜리를 만드신 게 있는데 저거 보시면 도움 되고요. 그리고 묘사가 정밀한 소설. 예전에 그 월드컵 때 다 기억하시겠지만 히디크 감독이 와서 체력 훈련을 엄청 시켰죠.
그때 다들 우리나라 선수들이 우리는 뭐 개인기가 약해서 맨날 뭐 공을 뺏긴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히딩크 봤더니 기술은 충분한데 체력이 문제다라고 거꾸로 진단해서 뭔 소리야 했었는데 체력 훈련 엄청 빡세게 시키고 했더니 공 안 뺏기고 축구 잘했죠. 그다음부터. 요게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이걸 못합니다. 머릿속에 장면을 못 떠올려요. 특히 이공계 사람들. 굉장히 적이 약해서 저연습을 해야 되고요. 이거는 그냥 좀 자연스럽게 하면 돼요. 코딩 배우듯이 막 명령어를 내리려 할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 그림을 한번 글로 한번 묘사를 해보실까요? 이렇게 해봤어요. 페가수스를 모티브로 만든 고대 그리스 스타일의 황금 갑옷을 입은 투지에 불타는 동양인 소년. 어렵지 않잖아요. 참고로 제가 그냥 우리말로 성투사 성씨, 일본어로는 세인트 세이야라고 하는 옛날 만화의 주인공입니다. 세인트 페가수스라는 녀석이에요. 이 황금 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페가수스를 모티브로 만든 거고요. 이제 그 고대 그리스 스타일이고 황금 갑옷이고 표정이 약간 좀 진지하잖아요. 싸울 것 같잖아요. 저렇게 저 프롬프트를 MS 디자인 내면은 얘가 나와요. 그럴싸하죠?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릴 때로 돌아가서 하면 돼요. 그림을 마음껏 그리던 5살 무렵으로. 보통 어른이 되면서 그림 좀 안 그리게 되죠. 자, 그러면 거꾸로 저 글자를 보고서 그림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방금 그친 비로 촉촉히 젖은 단풍나무 숲속에서 빨간 단풍을 엄지와 검지로 곧게 잡아 하늘 높이 화사하게 들고 주먹을 말아진 한국 여인의 손. 클로즈업이라는 거는 좀 다 아시는 얘기고 바텀뷰라는 거는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 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탑뷰는 위에서 아래로 내다보는 거고요. 영상이 좀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머릿속에? 내가? 이거를 넣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왜 두 손이야? 왜 이렇게 두 개를 들고 있어? 이러면은 전반적으로 잘 반영 있으면은 그냥 다시 만들어 하다 보면은 제 머릿속에 있는 게 짠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놀이를 하면은 상당히 이제 연습이 되죠. 그리고 딱히 안 떠오른다. 난 모티브가 전혀 없다면은 알고 있는 이미지 2개를 그냥 결합하는 연습. 왜 저기 아이디에이션 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있잖아요. 이런 거 하시면 돼요. 자,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과 신세계 에반게리온 2개를 합쳐보자. 이렇게. 프롬프트는 이래요. 자, 이렇게. 채도가 낮은 프레스코 그림인데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을 모티브로 해서 에반게리온 캐릭터들을 가지고 만든 거. 보라색 에반게리온 초호기는 하늘에 떠 있고 투명한 날개를 떠 있고 막 잠자리처럼 다시 생겼고 그 다음에 바닥에는 뭐 이제 검은색 에반게리온이 추락하고 있고 블라블라블라. 그냥 이걸 그냥 쓰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긴 하는데 구체성이 없다. 아니면 하나 그려봤더니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조각을 하듯이 조금씩 덧붙여가면 돼요. 보시면 여기서 이제 덧붙여간다는 거는 크게 3가지. 형, 색, 양. 양이라는 건 크기일 수도 있고 개수일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프롬프트 하트 모양 풍선 100개입니다. 두 번째 프롬프트는 하트 모양 풍선 100개가 방안을 꽉 채운 모습. 세 번째는 방안을 바닥까지 완전 꽉 채운 모습. 네 번째는 완전 하트만 보이게 꽉 채운 모습. 프롬프트 누가 했을까요? 제 딸입니다.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머릿속엔 이게 있었어요. 처음부터. 애들 입장에서 제일 많은 숫자는 100개예요. 그래서 하트 프롬프트 100개 했더니 야외에서 날고 있어서 아니 방 안에 있는 거 아니 바닥까지 아니 딴 거 안 보이게 그냥 유치원생이 한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욕심을 낸다면은 이런 놀이를 하면 좋습니다. 저 휴먼 디코딩이라고 부르는데 사진을 찍은 다음에 또는 어디서 그림 본 다음에 이거를 말만 가지고서 AI로 재현을 하는 거. 점심 먹으러 식당을 가는 길이었는데 비가 왔어요, 이때.
그래서 이걸 딱 찍은 다음 밥 먹으면서 그랬습니다. 비가 오는 날 우선 안쪽에서 본 시선인데 요 중거로를 하면 앞에 말을 꾸미는 말이 꾸미는 거예요. 우선은 투명하고 약간 기울어져 있고요. 물방울이 밖에는 없고 여기만 보이고 그 다음 백그라운드는 숲이고 그냥 그대로예요. 하나씩 이렇게 풀듯이 묘사하면 됩니다. 요것도 왼쪽에 저희 아파트 사진이고 오른쪽에 제가 그린 거예요. 한국의 소나무. 여기 학명이에요. 이게 왜 들었을까요? 자꾸 유럽 소나무, 전나무 같은 거 그립니다. 길을 쓰고 아까 그 참외 같은 거예요, 일종의. 여기다 학명 넣고 막 길다란 침 모양의 이파리들이 이렇게 막 듬성듬성 있고 막 부분적으로 덮여 있고 어쩌고저쩌고 사이드 옆에서 본 거고 배경에는 흰색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희미하게 보이고 날씨는 맑고 그냥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아빠 이거 그려줘. 애들이 많이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아테나 그림인데 뭐 아빠니까 그려줘야죠. 프롬프팅만 해서 그렸습니다. 저렇게 메두사 얼굴이 박힌 방패에다가 황금 갑옷에다가 이런 스커트에다가 파란색에다 망토에다가 와 하고서 또 놀러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왼쪽에 어떤 분이 이런 그림 어떻게 그려요? 하는데 약간 도전 돌아가지고 그 단톡방에 올라왔을 때 그래요? 한번 그려보자고서 이거 이제 말만 가지고서 그린 게 이거예요. 이렇게 약간 일부러 애니메이션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늘 아까 버스 타고 오다가 이런 짤을 봤어요. 고양이가 열심히 굴 까고 있고 알바로 힘들지 않아? 내 시급이 좋았어요. 왜요? 사귄 햄치가 있는데 좀 되고 싶어요. 뭔가 되게 진지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거 AI로 그렸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굴이 다 껍질에서 안 떨어져 있어요. 이거를 그릴 수 있을까 싶어서 아까 제가 용산에서 일정이 먼저 있었고 버스 타고 왔는데 그 사이에 그렸어요. 이렇게. 프롬프트를 가지고 그렸습니다. 프롬프트는 이렇게 됩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신체 비율은 SD예요. 슈퍼데포메이션. 그리고 사람만큼 커요. 근데 초록색 고무 에이프런을 하고 있어요. 짙은 녹색의 스웨터 위에. 그리고 노란색 고무 부츠를 신고 있어요. 어디에? 회색 바지 위에. 마치 어부처럼. 그리고 단순한 군청색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고 바닥은 젖어 있는데 항구예요. 그리고 이 고양이는 과로하고 약간 이렇게 앞으로 하고 있고 마치 힘 좀 빼고 앉아 있고 굴을 양손에 쥐고 있는데 이거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이 앞에랑 양옆에 그 굴이 쌓여 있는 검은색 상자가 있어요. 상자는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상자는 굴로 꽉 차 있고요. 고양이 뒤에는 이런 비슷한 바구니가 2층으로 쌓여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어선이 보여요. 1:1 어스펙트 레이쇼. 이렇게 말을 써서 그린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재밌습니다. 이런 놀이가 재밌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제가 이 앞에 이렇게 프롬프트를 공개를 하다가 이 뒤는 공개를 안 했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열심히 할 때 그림 올리고 프롬프트를 올리고 했었는데 이렇게 올렸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 이런 그림을 이제 미드저니를 쓰시는 분인데 그랬어요. 그림이 좋아가지고 보고서 이분 작품을 보고서 이런 프롬프트를 가지고서 그렸습니다라고 올렸어요. 뭐 좋아요 달리고 댓글 달리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참고해서 자기가 그렸다라면서 내가 시켰지라면서 이렇게 했어요. 이분이 좀 상습범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렇게 올리고 프롬프트 공개했더니 마음을 그리면서 이것도 제가 지적한다 묻혔어요. 그전에는 내 작품이라고 해놓고 저분 생성 AI 강사예요. 저런 식으로 이제 자기 잘한다고 하는데 저분이 혼자 그린 거 보면은 그냥 시퍼런 딸기 그냥 하나 있고 그냥 그런 식인데 제가 그 지인 중에 최근에 은퇴하신 부장판사님 출신 변호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이걸 보여드리고 어떻게 했더니 저한테 전화번호 알려줘 전화를 하래요. 그랬더니 경성서사를 쓰신 분인데 미친 거 아닙니까? 하면서 굉장히 경했으니 지금 AI 그럼 저작권이 없어가지고 저작권 침해는 못 거는데 저 사람이
저런 걸로 수익을 얻는 사람이므로 3천만 원 미만의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 최후 통첩을 하고 만약에 하지 않으면은 청구를 해라. 약식이다. 3천만 원이나 액수 받을 수 없겠지만 100만 원이라도 받을 그 사람한테는 압력이 될 거고 다시 못 그럴 거다. 그래서 최후 통첩을 했고 이 사람 그림 다 내렸습니다. 저작권이 없는데 뭘로 거는 거예요? 위자료. 그러니까 당신이 내 걸 베껴서 네가 돈을 벌었잖아 라는 걸로. 이 사람이 그러니까는 강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인이었으면 사실 걸 수가 없어요. 저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같은 거 할 때 보통 PPT 만들 때 아니 저 사파 같은 걸 많이 쓰는데 클립아트, 벡터 일러스트레이션 이런 거 쓰면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자, 클립아트 오브 어쩌고 화이트 백그라운드 이거 화학 반응 그쵸? 3D 느낌 주고 싶으면 아이소메트릭 오브 어쩌고 화이트 백그라운드 이러면 돼요. 근데 좀 약간 입체감을 더 주고 싶다. 3D 아트를 넣으면 되고요. 칩이라면 좀 귀여운 느낌이 납니다. 여기는 파란색만 갈아 끼면은 이런 식의 느낌으로 들어가요.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비슷하게 요거를 갈아 낀 거죠. 이렇게. 이거는 실험실에서 있는 연구자들이고 요거는 이제 행정원들이고 이렇게 요것만 갈아 낀 거예요. 실험실에서 일하는 연구원들, 사무실에 있는 그 사무직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딱 바뀝니다. 이러면 뭐가 좋냐면은 이미지의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발표 자료 같은 거 오늘도 뭐 여러 페이지 되지만 페이지마다 생뚱맞은 그림들 있으면은 막 산만해지잖아요. 일관성이 쫙 생깁니다. 특히 하나의 채팅창에서 이어서 하면은 그걸 이어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요거 이제 어메노브 어쩌고저 3D 렌더 하면 이런 식으로 3차원이 나오고요. 요거 AI 같은 거 할 때 많이 나오는 거죠. 뭔가 생각이 집중하고 있는 동작 같은 거 넣으면 이게 동작 따라 하고요. 보통 저는 화이트 백그라운드를 많이 선호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실제 요거는 그 저희 연구원 과제 제안 발표 때 썼던 수십 장 슬라이드에 들어갔던 거예요. 요거를 다 픽스를 한 다음에 가운데 그림만 바꿔 넣어가지고서 저것들을 다 만들었어요. 굉장히 일관성이 있죠. 근데 요게 좀 뭐 밋밋하다 하면은 저기다 뭐 3D 어쩌고 하면 화사하게 파스텔 톤 어쩌고 하면 색깔도 예뻐지고요. 그거는 이제 그 룩앤필 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미지 입력된다 그랬잖아요. 네이처의 표지입니다. 네이처 에너지한테 표지고, 자, 제가 굉장히 재밌는 짓을 했어요. 이 표지 이미지 다운받아 올린 다음에 여기서 백그라운드 이미지의 특징들을 뽑아내서 이걸로 비슷한 거를 달리로 그려. 세로로 길게. 라고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은 이 그림 넣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다가 제가 파워포인트에서 글자만 넣었더니 왼쪽이 원본, 오른쪽이 제가 만든 거. 사실 명백한 표절입니다, 이거.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 정말 저작권에 위배가 되는 일이고, 예, 제가 썼다는 게 티가 나죠, 이렇게? 파워포인트 썼어요, 그냥 파워포인트에서 그냥. 힘도 안 들였어요. 이거 만들 때 5분도 안 걸렸습니다. 이 정도가 그냥 뚝딱 나옵니다. 매우. 새롭게 제너레이트 된 건데 이게 왜 저작권에서 침해가 되죠? 전반적인 톤이 비슷하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원료로 만들었다는 게 티가 나면은 원래 표절이라고 하는 게 음악에서는 뭐 8마디 같은 게 있긴 하지만 그림도 똑같지 않아도 구도라든가 색감이 비슷하면 표절을 걸릴 수 있는데 그런 위험이 상당히 있고 특히 무엇보다 의도가 너무 불순하지 않습니까? 너무 대놓고 이렇게 이미지 올리면서 이렇게 그려줘라고 하는 거는 상도가 아니죠, 사실. 예, 근데 무슨 뭐 그냥 사내 행사 포스터 정도는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 정도만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할 때 참고를 넣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 잠깐만 해볼까요? 삽입 그림 그리기 여러분들께서 작성해 두신 기사들이 있을 텐데 삽입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그 전에 하나만 좀 잠깐 라이브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GPT에서 그림을 그릴 때 여기서 그려줘라고 하면은 그림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 Explore GPT 간 다음에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자, 여기에 달리로 가시면 여기 지금 안 보이는데 그냥 여기 달리 칠게요. 여기에 달리를 치면은 나오는 달리가 있습니다. 여기 달리가 있습니다. 바이 챗GPT 써 있죠. 진짜 오픈 AI가 만든 그 달리 맞아요. 이걸 하면은 자, 얘를 클릭해 볼게요. 얘를 사용하겠다.
얘는 평점도 없어요. 그냥 쓰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이거 눌렀는데 됐다. 자, 여기가 달리로 바뀝니다. 여기서 칼국수를 먹고 있는 한국인 남성을 그려줘. 자, 달리를 불러서 시킵니다. 뭐가 달라지나? 전 여기서 그립니다, 참고로. 그림이 2장이 나옵니다. 챗GPT에 1장 나오는데 얘는 2장 나와요. 이게 그림 1장 더 얻으니까 좋은 게 아니라요. 얘가 랜덤이라서 제가 원하는 게 곧이곧대로 나오진 않아요, 사실.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 횟수를 절반으로 줄여줍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볼게요. 이 이미지가 전형적인 AI 이미지예요. 약간 전 일부러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양인을 그려도 마찬가지고 이 음영이 너무 인위적이고 피부가 너무 번들거립니다. 이런 식의 그림들이 기사에 굉장히 많이 삽입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몰입도를 저해하는 머리카락 그리는 능력에 비하면 이상을 많지 못 그려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못 그려요. 못 그렸다 말하기도 좀 뭐하기 애매하게 못 그려요. 근데 저거를 좀 완화할 수가 있어요. 제대로 하려면 미드저니 같은 거 사실 일 필요 없는데 똑같이 한 다음에 요거는 그냥 외워서 씁니다. 뮤트 톤. 톤을 낮춰라. 로우 콘트라스트. 이러면은 조금 덜 번들거립니다. 동물들 그릴 때는 안 이래도 되는데 사람들 그릴 때는 좀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예, 훨씬 자연스러워져요. 아까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티가 나긴 하지만 아까보다는 낫죠. 아까 어딨어? 이거보다 낫죠. 뮤트 톤, 로우 콘트라스트. 요거 하고요. 아까 제가 왔을 때 제가 오면서 그렸던 이 고양이 그림. 자, 아까 그 고양이 그림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프롬프트를 이 정도 넣고 이렇게 그렸던 그림입니다. 동물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잘 그려요. 사람만 그렇습니다. 네. 모든 굴들이 껍질을 잘 들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동안 쓰신 기사 하나 골라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삽입 그림 한번 그려보십시오. 아까 보여주신 프롬프트에서는 중간에 가로를 네, 중가로. 네. 아, 그게 앞에 단어를 꾸며주는 건데요. 이렇게 문장이라는 게 너무 길어지다 보면은 얘가 어디를 꾸미는 건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하면 존재가 가벼운 건지, 참을 수 없는 게 존재인지 가벼움인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클리어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너무 문장이 길어지는 거에 바로 앞에 있는 단어를 더 쉬워요. 그래서 하나의 팁을 또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달리 그냥 가서 할게요. 그냥 조각상. 근데 괄호하고서 이렇게 돼요. 재료, 대리석. 대리석. 모양. 뭐라고 할까? 무슨 모양일까요? 커다란 나무 모양의 대리석. 그리고 장소, 노인 장소. 언덕 위. 이 언덕은 푸른 잔디밭. 왜 이렇게 말이 많지? 네. 저는 이렇게 넣으면은 보세요. 푸른 잔디밭 언덕 위에 놓인 대리석으로 만든 커다란 나무 모양의 조각상. 이게 이겁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는 가장 중요한 이미지, 원래 모든 글들을 그렇게 쓰라고 저도 많이 배웁니다만 두 갈씩이 좋잖아요.
그림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을 먼저 해버리시고 나머지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 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고양이 그림도 보시면은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자 먼저 여기서의 중심은 고양이이기 때문에 고양이 사진으로 시작을 먼저 했어요. 고양이 사진. 그런데 이 고양이가 머리가 커지니까 SD. 그리고 이 고양이인데 사람만큼 큰 고양이. 근데 무슨 옷을 입은 고양이. 의자 위에 앉아 있고 이렇게 중심에서부터 점점 격가지를 붙여 나가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영어에는 있는데 우리말에는 없는 게 관계대명사라는 게 있잖아요. 뭐 쭉 가다가 which 어쩌고 뭐 어쩌고 what 어쩌고 저쩌고 이게 이런 식이잖아요. 달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글로 해도 그리긴 하지만 내부적으로 영어로 번역을 하기 때문에 영어로 번역했을 때 이상하지 않은 말들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똑같이 한글로 말을 하더라도 문장보다는 이런 식이 더 직관적일 수 있습니다. 이게 문장은 아니지만 보고서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될걸요? 그죠? 이렇게 만든 이미지를 기사에 그럼 쓸 경우에 네. 그건 따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없습니다. 상업적으로 팔 수도 있어요. 이게 재밌는 게 아까 저작권도 어떻게 파냐 했는데 소유권과 저작권이 다릅니다. 이렇게 AI로 그린 그림들 사실 그 툴마다 다 약관이 다른데 GPT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유권은 있되 저작권은 없다. 당신이 이 그림 팔 수 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당신 그림 베껴서 그린다고 제재할 수 없다. 이게 조합되면 되게 희한한 게 제가 그림을 그려서 어디다 올렸어요. 남이 우와 멋있다고 해서 베껴서 그려서 팔았어요. 돈을 이 사람이 벌었어요. 나는 배가 아픈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약간 이런 묘한 게 생깁니다. 그리고 저작권 같은 경우에 그 조문을 찾아본 적이 있는데 사상이나 감정이 들어가야지 됩니다. 거기에. 그래서 풍경 사진 같은 경우에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한 케이스도 있고요. 풍경은 뭐 그냥 그래도 있는 거니까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의 근데 뭐 동의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판례가 있어요. 근데 이 AI 그림들은 그 사람이 그린 게 아니라 AI가 그린 거기 때문에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저는 딱히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게 프롬프팅을 할 때 다 그런 의도를 담아서 프롬프팅을 하거든요. 그냥 기저로 요즘에 그 딸깍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냥 열심히 안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해서 생성한다고. 그림을 이걸로 열심히 그려보지 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